안성, 동두천, 평택, 파주, 양주 지역 일대가 조정 대상 지역 일대에서 해제 발표되었고, 인천과 세종시는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 발표되었습니다. 생애 최초는 8월 1일 이후부터 전면적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실거주를 하건 실거주를 하지 않던 무조건 주택담보대출이 발생이 된다. 비규제 지역 일대에서는 재당첨 제한이 없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9월 21일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조정대상 지역 일대에서 전면 해제 발표되었습니다. 경기권 지역 일대에서는 안성, 동두천, 평택, 파주, 양주 지역 일대가 조정대상 지역 일대에서 해제 발표되었고, 인천과 세종시는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26일 0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이 되었는데, 어떤 효력이 발생이 돼서 어떻게 완화가 됐는지 그 혜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투기 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 되면 어떻게 완화 혜택들로 요건들이 바뀌어지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 가계대출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기 과열지구에서 이 담보대출의 LTV는 9억 원 이하는 40%, 9억 원 초과는 20%가 발생이 되고 있고, 15억 원 초과되는 아파트는 대출이 한 푼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도 40%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자, 다만 무주택자한테는 좀 완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주택가격 9억 원까지입니다. 6억 원 이하는 60%가 발생이 되고 있고, 6억에서 9억 원 구간은 50%가 발생이 되는데, 한도는 4억 원까지 발생이 됩니다. DTI는 40%, DSR도 마찬가지 40%가 발생이 됩니다. DTI는 이자만 합산이 되는 거고, DSR은 이자와 원금이 같이 합산이 된다는 점이 다른 점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생애 최초는 8월 1일 이후부터 전면적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생애 최초는 단 한 번도 주택을 매입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분들을 생애 최초자라고 불려지고 있고요. 주택가격과 지역 무관하게 LTV 80%까지 완화를 해주고 있는데, 한도는 6억 원 이하까지입니다. 자, 조정대상 지역 일대에서는 조금 더 상향 조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9억 원 이하는 50%, 그리고 9억 원 초과는 30%까지 대출이 발생이 되고, 중도금 대출은 50%까지 나옵니다. 생애 최초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격 8억까지 상향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5억 원 이하는 70%, 5억에서 8억 원 구간은 60%, 한도도 4억 원까지 나오고 있고, DTI는 50%로 좀 늘어났습니다. 다만 DSR은 40%로 그대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비규제 지역으로 바뀔 경우 어떤 완화 혜택들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LTV는 70%까지 발생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혜택들을 부여하고 있죠. 무주택자는 당연히 70%, 1주택자는 종전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70%가 대출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1주택 이상자는 60%까지 대출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도 60%로 완화가 되고 있고, 생애 최초는 동일합니다. DTI도 완화돼서 60%, 다만 DSR은 그대로 40%가 적용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도금 대출에 대한 발금 요건 강화가 투기 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일대에서는 진행되고 있는데,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는 당연히 해야 되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이내 전입하고 6개월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만 세대당 보증 건수는 한 건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2주택 이상자는 중도금 대출이 아예 발생이 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2주택자는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중도금 대출이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8월 1일부터 대출 요건이 완화가 되었죠. 6개월이 아닌 2년 이내로 처분하는 조건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만약에 중도금 대출을 6개월로 약정을 하신 분들은
잔금 대출 받으실 때 새로운 약정서를 만약에 쓰실 텐데 그런 분들은 2년으로 새로운 약정을 다시 쓸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비규제 지역 일대에서는 기존에 세대당 보증 건수를 한 건으로 제한했는데 이걸 2건까지는 당연히 대출이 나온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담보대출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는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종존에 있는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요건으로 대출이 나오죠. 다만 비규제 지역 일대에서는 목적과 상관이 없습니다. 실거주를 하건 실거주를 하지 않던 무조건 주택담보대출이 발생이 된다. 그리고 처분하는 요건 자체도 없다라는 점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세제 요건과 그리고 전매 제한 요건이 어떻게 완화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제를 담당하는 이 세금적인 부분에 대한 규제 정책은 조정 대상 지역 일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서울이나 경기도 뭐 이런 수도권 지역 일대에서는 당연히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곳에선 조정대상 지역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조정대상 지역에 취득세는 2주택 이상부터 중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면 2주택이 아닌 3주택 이상부터 중과가 됩니다. 그리고 양도세도 조정대상 지역에선 2주택 이상부터 중과가 되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은 아예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비규제일 경우에는 중과 제도 없이 기본세율로 적용이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은 다주택이기 때문에 최대 30%까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15년 이상 보유해야 30%입니다. 최대치. 자,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2년 보유 플러스 2년 거주 요건이 있고요. 또 신규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 성립이 돼야지 비과세를 받습니다. 다만 비규제 지역 일대에서는 거주 요건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2년만 보유하면 되고 3년 이내에 종전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내가 취득을 했는데 이게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2년 거주하고 2년 보유하는 요건은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부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는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규제 지역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2주택까지는 이 중과세율 없이 1주택과 동일한 단일세율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3주택 이상부터가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점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볼 경우에 1주택 이상 보유하신 분들은 2018년 9월 13일 이후 또는 조정대상 지역 이후에 신규로 취득해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어떤 세제 혜택이 없냐면 양도세 중과배제 그리고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조정대상 지역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더라도 양도세 중과배제와 합산배제는 받아볼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되고, 비규제 지역으로 넘어가면 무주택이건 1주택 이상자건 무조건 양도세 중과배제와 종부세 합산배제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받아볼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법인 같은 경우에도 조정대상 지역 이후에 8년 장기임대 등록을 할 경우에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비규제 지역으로 가면 법인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배제 받아볼 수 있다는 점 달라졌다 보셔야 되고, 또 주택 전매 제한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의 분양권 전매 제한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 제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대치를 5년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최대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다 하면 최대 5년까지를 전매 제한 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일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 제한이 있는데
최대 3년입니다. 3년이 넘어갔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나지 않았다. 그러면 최대 3년까지가 전매 제한 기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비규제 지역으로 넘어가면 6개월까지가 전매 제한으로 금지되어 있고, 광역시는 3년입니다. 3년 그대로. 그리고 100실 이상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 제한도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사용 승인, 준공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 기한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비규제 지역일 때는 적용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청약 요건과 정비 사업에 대한 요건, 그리고 기타 자금 조달에 대한 요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일대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자,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으로 공급을 당연히 하고 있죠. 그리고 무주택 당연히 청약이 가능하고, 1주택자는 처분하는 요건으로 청약이 또 가능하죠. 청약 자격은 5년 내 세대주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청약 가입은 2년 동안 해야 되고, 납입 횟수는 24회 이상 해야 됩니다. 근데 비규제 지역 일대로 넘어가면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 가입은 6개월 플러스 납입 횟수는 6회 이상만 있으면 청약할 수 있다는 점이 달라진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 비율이 좀 달라집니다.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는 100% 가점제입니다.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는 50%가 가점이고 추첨제가 50%다. 그리고 재당첨 제한도 10년으로 세대원이 포함되어 있고, 분양가격은 9억 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 일대에서는 가점제를 좀 완화해줬습니다. 85제곱미터 100%였던 게 75%로 완화가 되었고, 추첨제가 25%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초과 같은 경우에 가점제는 30%, 추첨제는 70%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7년으로 세대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비규제 지역 일대에서는 더더욱더 완화가 되었습니다. 자,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가 40%입니다. 추첨제가 60%고요.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는 100% 추첨제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재당첨 제한 제도는 없다라는 점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비규제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가점보다는 추첨제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분들도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당첨이 될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정비사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정비사업입니다. 자,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일대에 재건축 사업 하시는 분들, 조합원 세대당 재건축의 주택 공급수는 당연히 세대당 1주택만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1+1으로 해서 2주택까지도 받아볼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규제 지역 일대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 과밀 억제 권역 내, 과밀 억제 권역은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지역을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그 내에 조합원당, 세대당 주택 공급수는 3주택까지 받아볼 수 있다는 점이 달라진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또 투기 과열지구의 정비사업의 규제가 있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있죠. 그래서 조합 설립이 나면 조합원 양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때까지 양도를 할 수가 없다. 다만 1세대 1주택 10년 보유 5년 거주하신 분들은 당연히 매도는 가능합니다. 또는 조합 설립이 난 시점에서부터 또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시점 때까지 3년 이내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또 일시적으로 풀리고, 사업 시행 인가부터 또 착공 때까지, 또 착공 때부터 준공 때까지 이렇게 또 양도할 수 있는 기한은 또 따로 있지만 규정은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조합 설립부터 소유권 이전 때까지는 재건축 사업에서는 양도가 원래 원칙상 되지 않고 있다. 재개발 사업도 마찬가지, 관리 처분 때부터 소유권 이전 때까지는 양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비규제 지역 일대에선 그런 조건이 없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재당첨 제한이 5년으로 규정하고 있죠.
근데 비규제 지역 일대에서는 재당첨 제한이 없다라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또 기타 사항을 봤을 때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 입주 계획서를 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신고 의무를 해야 되고 여기에 플러스 증빙 자료까지 제출을 따로 해야 됩니다. 굉장히 빡빡하죠. 자, 그렇지만 조정 대상 지역 일대에서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약간은 조금 완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비규제 지역 일대에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하거나 또는 제출할 의무가 없다. 이게 또 완화된 혜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전환이 돼서 매도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또는 매수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세제 혜택, 어떤 요건들이 완화가 됐는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끔 설명을 도와드렸으니 잘 참고해서 매수나 매도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합니다.